환자분 지금까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냥 병원에서 좋다고 해서 맞았어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맞고 있는 주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계속 맞으면 석 달 뒤에 통증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1년 뒤에는 힘줄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화가 있습니다. 무슨 주사를 맞으셨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무릎에 놓는 주사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연골 주사였나요? 아니면 다른 주사였나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아프다니까 놓으라고 해서 맞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주사를 맞고 그게 몇 번째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지난번에 어디서 맞았는지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은 더 심해지고 관절은 더 망가지고 나중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저는 김도윤이고요. 30년 동안 관절과 인대의 회복 과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같은 주사를 반복해서 맞다가 힘줄이 약해진 분, 필요하지도 않은 주사를 여러 번 맞아서 부작용만 생긴 분, 심지어 스테로이드를 1년에 10번 넘게 맞으면서 전신에 문제가 생긴 분까지 있었습니다. 연골 주사, DNA 주사, PRP, 프롤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작용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건 윤활만 보충하고 어떤 건 재생을 돕고 어떤 건 인대를 강화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치료는커녕 오히려 내 몸을 더 망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건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이건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맞는 순간은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참 좋네, 이거 또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이에요. 스테로이드를 반복해서 맞으면 힘줄이 서서히 약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맞으셨다가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 힘줄이 툭 끊어져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골 주사도 말기 관절염 환자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맞으면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PRP나 DNA 주사는 좋은 치료법이지만 인대 문제에는 별 효과가 없고요. 프롤로는 인대 강화에는 좋지만 연골 재생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각각 쓰임새가 다른데 이걸 모르고 무작정 맞다 보면 시간과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사의 진실과 오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언제 써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낱낱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주사를 몇 번 맞으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주사 이름을 모른 채 맞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72세 되신 한 어르신을 상담했을 때 일이에요. 무릎이 아프셔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주사를 여러 차례 맞으셨다는데 정작 본인은 무슨 주사인지도 몇 번을 맞았는지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제가 볼 수 있는 정보도 절반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어라는 곳에서 연골 주사를 3번 맞고 B라는 곳에서 또 연골 주사를 2번 맞고 중간에 DNA 주사도 섞어서 맞으면서 결국 같은 성분을 중복으로 투여받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스테로이드까지 몇 번 맞으셨는데 그걸 나중에 가신 곳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힘줄이 약해지고 부작용 위험만 커진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내 치료 내역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몇 번 맞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다음 치료를 받을 때 중복도 맞고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기록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치료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맞는 주사들의 진짜 효과와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라는 말만 들으면 연골이 다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연골 주사의 정식 이름은 히알루론산 주사고요. 이건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관절 안에 윤활과 완충 작용을 돕는 점성 물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서 중기 단계의 관절염을 가진 분들에게는 통증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무릎에 연골 주사를 맞고 나서 걷는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기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이정화 75세님은 같은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히알루론산이 그 사이에서 윤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기가 되면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리 기름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절 상태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한 후에 연골 주사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 거의 남지 않은 말기 단계에서는 이 주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관절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내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DNA 주사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연어에서 추출한 PDRN이라는 성분을 사용하는데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복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 주사가 기름칠이라면 DNA 주사는 손상된 조직의 복구에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재생의학 논문을 보면 만성적으로 힘줄이 손상된 분들에게 DNA 주사를 투여했을 때 통증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선호 62세님은 어깨 힘줄이 손상되어서 팔을 들기조차 힘드셨는데 DNA 주사를 맞고 나서 움직임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DNA 주사는 특히 반복적으로 손상이 일어났거나 만성 염증이 있는 부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표준화된 약물이긴 하지만 내 몸에서 직접 나온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DNA 주사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PRP 주사는 좀 더 특별합니다. 내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기로 돌려 혈소판을 농축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를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 피가 약이 되는 거죠. 유럽 스포츠 의학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PRP가 무릎 힘줄 손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실제로 윤미라 59세님은 테니스를 즐기시다가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가 생겨서 고생하셨는데 PRP 치료를 받고 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하세요. PRP는 특히 반복적으로 손상된 힘줄이나 수술 전 단계에서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입니다. 다만 체열 과정과 원심 분리 과정에서 혈소판 농도가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내 몸에 피로 치료한다는 설명,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 들으면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인대 부위에 주입해서 일부러 착한 염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부위를 치유하려고 자연스럽게 치유 세포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해진 인대가 강화되는 원리죠. 미국 통증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인대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프롤로 주사를 시행했을 때 관절의 안정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창수 65세님은 무릎 인대가 약해져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는데 프롤로 치료를 받은 이후로 관절에 안정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프롤로는 인대가 약화되어 관절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인대 문제가 아니라 관절염 자체만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혹시 무릎이 자꾸 빠지는 느낌이나 삐걱거리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인대 불안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어서 급성 통증을 빠르게 잡아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맞으면 힘줄이 약해지고 전신에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커요. 장기간 반복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경우 쿠싱 증후군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은자 70세님은 몇 년 동안 여러 곳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셨는데 나중에 보니 힘줄이 너무 약해져서 치료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였어요. 스테로이드는 응급 상황에서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용도로만 최소 횟수만큼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마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다음에 다른 곳을 방문할 때도 그 내역을 공유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번이나 맞으셨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주사마다 적응증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 주사는 윤활, DNA와 PRP는 재생, 프롤로는 인대 강화, 스테로이드는 급성 진통.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상태에 맞는 주사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치료를 어떻게 조합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어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완전히 똑같은 처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원인이 다르고 인대 상태가 다르고 연골 손상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어떤 분은 연골이 문제고 어떤 분은 인대가 약해서 생기는 거고 또 어떤 분은 힘줄이 만성적으로 손상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사를 무조건 다 맞는다고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상태에 맞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대가 불안정해서 관절이 자꾸 흔들리는 분이라면 프롤로 주사가 적합합니다. 인대를 강화해서 관절을 안정시켜주는 게 우선이니까요. 반면에 관절 안에서 뼈끼리 마찰이 심해서 통증이 생기는 분이라면 연골 주사로 윤활을 보충해 주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만성적으로 힘줄이 손상되어 있는 분이라면 DNA 주사나 PRP 주사처럼 재생을 돕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근육 약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 주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운동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관절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치료를 설계해야 합니다. 인대 불안정에는 프롤로, 관절 마찰에는 연골 주사, 만성 힘줄 손상에는 DNA 또는 PRP, 근육 약화에는 운동 병행. 이게 바로 맞춤형 복합 치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내 무릎 통증이 인대 때문인지 연골 때문인지 힘줄 때문인지 구분해 보신 적 있나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치료 후 관리입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무리하게 움직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특히 PRP나 프롤로처럼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를 맞았다면 최소 2, 3일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쉬기만 해도 안 돼요. 적절한 시점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시작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리까지 잘해야 주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주사 횟수와 간격입니다. 연골 주사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맞는 게 일반적이고 PRP나 DNA는 상태에 따라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프롤로는 효과를 보려면 최소 3회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절대 자주 맞으면 안 됩니다. 1년에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하고 가능하면 더 적게 맞는 게 좋아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사를 맞다 보면 오히려 관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에 맞는 조합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사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단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연골 주사는 재생 주사가 아니라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DNA 주사와 PRP 주사는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는 재생 주사입니다. 프롤로는 인대 불안정을 겨냥한 치료법이고 스테로이드는 즉각적인 진통 효과는 있지만 반복하면 위험한 주사예요. 많은 분들이 주사 이름만 듣고 무작정 맞으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맞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같은 주사를 중복으로 맞거나 필요하지 않은 주사를 맞아서 부작용만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 점점 약해지고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전신에 부담이 되면서 당뇨나 골다공증 같은 다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은 더 빨리 망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관절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주사를 선택하고 치료 후에도 운동과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관절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통증도 줄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지고 무엇보다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아는 분들은 꾸준히 좋아지시고 모르고 무작정 맞으시는 분들은 결국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가 맞은 주사 이름과 횟수를 반드시 기록하고 다음 치료를 받을 때 그 내역을 공유하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치료받은 곳에서 받은 영수증이라도 잘 모아두세요. 이것만 해도 중복 치료와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도 더 적절한 치료를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